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 수술의 개념과 목적,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신장은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장기이며 신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 이식 등의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은 투석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시킴으로써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내었다가 돌려보낼 수 있는 혈관 접근로가 필요합니다. 피부 밑을 지나가는 정맥의 경우 주사 바늘을 찌르기는 쉽지만 혈압이 낮고 혈류량이 적어서 투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동맥의 경우 혈압이 높고 혈류량은 충분하지만 주사 바늘을 찌르기 어렵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 사타구니 부위에 굵은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은 단기간의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관리가 불편하고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의 혈액투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동맥을 통해 흐르는 높은 압력의 혈액이 피부에 가까운 정맥 속으로 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동정맥루를 만들면 정맥 주사를 맞듯이 손쉽게 바늘을 찔러 충분한 혈액을 투석기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투석이 끝난 다음에는 바늘을 제거하고 목욕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주의사항. 동정맥루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 팔에,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팔에 조성합니다. 동정맥루 수술이 예정된 팔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므로 혈액 채취나 정맥 주사, 혈압 측정 등을 피하고 시계나 팔찌 착용, 팔베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편 혈관이 좋지 않아 수술할 혈관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에 앞서 혈관 촬영을 시행하여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동정맥루 조성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시행되며 통상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할 팔을 소독하고 수술 준비가 끝나면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합니다. 이어서 피부를 절개하여 동맥과 정맥을 노출시키고 지혈 겸자로 잡아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제 혈관을 절개하고 봉합하여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겸자를 풀어 동맥혈이 정맥으로 잘 흘러가는지 확인한 다음 피부를 봉합하고 드레싱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혈관을 이용하여 동정맥루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국소 마취제 부작용.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마취제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폐쇄. 수술 후 또는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좁아진 부위를 넓히거나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동정맥루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 수술 직후 또는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나 주변 조직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염 위험은
인공혈관을 사용한 경우에 크게 높아집니다.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혈관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굵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에 따라서는 운동을 열심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충분히 굵어지지 않아서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 고령 환자 등에서 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다른 부위 또는 인공혈관을 이용하여 동정맥류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 주의사항. 상처를 봉합한 실밥은 2주 후에 제거하므로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동정맥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한 팔을 보호해야 하는데 혈액투석 외에는 혈액 채취나 정맥주사, 혈압 측정 등을 피하고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계나 팔찌 착용, 팔베개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의 정맥이 잘 확장되어야 하므로 수술 1, 2일째부터 손운동을 시작합니다. 손운동은 고무공을 쥐고 1에서 20까지 서서히 강하게 힘을 주었다가 다시 펴는 방식으로 1시간에 3분에서 5분씩 반복합니다. 혈액투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이 굵어지는 데에는 인공혈관을 사용한 경우 2주에서 4주, 자가혈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도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동정맥류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혈관 부위에서 슉슉 하는 떨림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혈전 등에 의해 동정맥류가 막힐 경우 이러한 떨림이 사라지는데 이 경우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받아야 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 혈관 접근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목이나 어깨, 사타구니 부위에 굵은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과 동정맥류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류 조성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